시험을 잘 친 경우에는 칭찬해주면 되죠. 근데 뭐라 하면 문 열고 들어오는 표정만 봐도 안녕하세요, 안현선생입니다. 오늘은 시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. 중간고사가 지난주에 끝났는데 저희 있는 지역은 이번 주에 뭐 학교별로 정오표, 자기 OMR 카드 이제 채점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부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오표가 나오고 있고, 뭐 조만간에 이제 성적표도 나올 것 같습니다. 성적표 딱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, 오늘은 학생들이 이제 시험 치고 난 직후나 성적표를 받았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좀 이제 학생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성적표가 나왔어요 라고 제목을 붙였어요. 고등학생들은 모의고사를 주기적으로 치잖아요. 그래서 모의고사가 더 자주 나오게 되는데, 제 경험상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, 제가 안 보여줬다는 게 아니라 저희 애가 성적표를 이제 받아가지고 뭉개는 거죠. 그죠? 못 쳤으니까.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시험 친 직후에 이야기했던 성적보다 잘 안 나오거나, 왜 그런 일이냐 하면 사실은 자기가 채점을 해보면 그렇잖아요. 채점을 해보면 사실 성적은 체크를 했으니까 정확하게 아는데 이제 거짓말을 한 거겠죠. 거짓말을 하면 안 좋지만 그게 학생의 마음인 거잖아요. 못 치니까 부모님들한테 좀 미안하고, 그러다 보면 조금 부풀려서 예를 들어서 뭐 78점짜리를 뭐 84점이라고 이야기한다던가, 등급이 뭐 3등급 앞인데 뭐 2등급이라고 이야기하던가, 그 정도 수준이 되게 이야기한다 이거죠, 아이들이. 근데 실제로 성적표를 받아보면 운이 좋아서, 그죠? 모의고사, 고등학생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 뭐 유명한 기관들 있잖아요. 이투스나 메가스터디 뭐 이런 데서, 대성학원 이런 데서 올리는 등급 컷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. 예상 등급 컷은 진짜 예상 등급이기 때문에 실제로 등급 그 커트라인 선상에 있는 학생들은 한 등급이 올라가기도 하거나 한 등급이 떨어지기도 합니다, 실제로.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운이 좋아서 등급이, 그죠,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오면 또 괜찮았어. 자기가 좀 처음 시험 치고 당일에는 조금 이제 거짓말을 했으나 성적표가 뭐 원하는 등급이 나왔다던가 그러면 또 그냥 보여주죠. 어쨌든 그게 학생의 마음입니다. 학생의 마음. 자, 그래서 성적표가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험 직후나, 주로 시험 직후죠. 뭐 시험 치고 나면 사실 성적은 정해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성적표를 받은 날, 뭐 우리 학부모님들도 시험 직후에 이미 성적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적표는 이 시험의 결과물을 그냥 확인하는 정도죠. 물론 이런 일은 있죠. 시험 직후에는, 그죠,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자세하게 성적표가 나오면 이제 아빠한테 정확하게 성적표를 보여주고 칭찬을 듣던가 집이 뒤집어지던가 그렇게 될 수 있죠.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시험 성적에 대한 어떤 학생들이 느끼는 압박은 성적표를 받았을 때보다 시험 직후에 더 많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왜냐하면은 시험 직후에 그 학생들 간 혹은 뭐 선생님들하고 혹은 뭐 부모님들하고 그 성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성적표가 나왔어요 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지만,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사실 시험 직후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시험 직후에 일어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, 시험을 쳤다라고 합시다. 시험을 뭐 예를 들어 수학시험을 끝냈다. 수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. 수학을 쳤는데 이제 시험이 끝나고, 시험 당일은 어떻게 돼요? 당일
시험 당일은 저는 수학 시험이 있는 당일 뭐 그 다음날 또 시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당일에 선생님들이 뭐 전화를 해가지고 수학 성적을 파악하고 그러진 않아요. 근데 당일 벌어지는 건 뭐냐면 학교에서 벌어집니다. 그죠? 그리고 집에서 일어나죠.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나면 서로 간에 비교를 합니다. 그래서 잘 쳤으면 상관없어요.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시험을 잘 친 경우에는 잘 쳤구나. 그래서 그죠? 칭찬해주면 되죠. 근데 잘 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시험을 잘 못 쳤어. 학교에서. 그럼 잘 못 치면 어떻게 돼요? 결국 자신과 친구가 비교 서로 하게 되죠. 그래서 만약에 못 쳤으니까 내 친구는 잘 쳤고 나는 잘 못 쳤어. 그러면 아이의 기분은 디프레스 됩니다. 그죠? 이런 상황에서 집에 왔어. 근데 만약에 이게 수학을 첫날 쳤단 말이에요. 그래서 기말고사 고등학생들은 제가 있는 지역은 4일 치거든요. 기분이 안 좋으면 둘째 날, 셋째 날, 넷째 날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학생들은. 그죠? 어른들도 그죠? 멘탈이 약한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회사에서도 실수가 발생하면 일주일 내내 가거나 오래 가잖아요. 그거 마찬가지죠. 첫날 시험을 잘 못 쳤으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 다음날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. 그죠?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단 잘 친 친구는 막 기분이 좋아서 뭐 날뛰고 있고 자기는 못 쳐서 좀 주눅 들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집에 왔는데 만약에 집에서 누가 주로 엄마죠. 집에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만약에 이 못 친 수학 성적을 가지고 뭐라 하면 기분이 또 한 번 더 안 좋아지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일단 시험이 안 끝났으면 일단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수학 그날 친 시험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아이가 먼저 이야기할 거예요. 기분 딱 문 열고 들어오는 표정만 봐도 그날 시험이 어땠는지 알 수 있잖아요. 잘 쳤으면 웃고 들어옵니다. 그죠? 잘 쳤다고 뛰면서 들어오죠. 근데 못 쳤으면 벌써 표정으로 아시잖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표정이 좋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다. 침묵이 최선이다. 그죠? 뭐 간식 차려주고 잠시 쉬었다가 본인이 뭐 공부하러 나가면 그죠? 뭐 어쨌든 그 다음날 잘 칠 수 있게 힘을 줘야죠. 만약에 아이가 못 쳐가지고 뭐라고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힘들어하면 제일 위로가 되는 말이 뭐예요? 괜찮다죠. 그죠? 괜찮다. 내일 잘 치면 돼. 응? 내일 거 열심히 해봐. 뭐 그다음 아직 3일이나 남았잖아. 뭐 어쨌든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야 첫째 날, 둘째 날, 셋째 날, 넷째 날 첫째 날 망친 게 영향을 덜 주죠. 그죠? 그래서 학교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. 첫째 날 시험이 있었다고 하면. 자, 시험이 다 끝났다고 칩시다. 그럼 이제 또 다른 이해 당사자가 생깁니다. 학원 생기죠. 학원을 가게 됩니다. 학원을 가게 되면 그죠? 그날 시험지 갖고 와라 뭐 이렇게 해서 시험 점수를 학원에서 파악하게 되는데 학원에는 A 학교도 있고 B 학교도 있고 C 학교도 있고 D 학교도 있고 여러 학교가 있을 수 있잖아요. 이 여러 학교가 있을 수 있는데 학교의 난이도가 다를 수 있죠. 이 학교는 굉장히 어렵게 나왔고 별표가 5개짜리로 나왔고 여기는 한 3개짜리로 어렵게 나왔고 여기는 2개짜리로 나왔고 여기도 뭐 3개짜리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반에 있는 실력이라면 레벨별 학생의 수준이 비슷해야 수업이 가능하니까 학생들의 실력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비슷하다 그랬습니다. 그러면 이 학생 점수가 가장 높을 가능성이 높죠. 점수상으로. 실력은 이 학생이 좋을 수도 있고 이 학생이 좋을 수도 있지만 조금 그 격차는 있을 수 있잖아요. 같은 반에 있어도. 어쨌든 시험 점수는 이 학교가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 학교가 100점, 이 학생이 100점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. 이 학생도 뭐 95점 받았고 이 학생도 뭐 90점을 받았는데 이 학생 혼자 80점 이러면 이 학생 기분이 안 좋죠. 이미 학교에서 그죠? 친구들 간 비교를 해서
같은 반에 있는 수학을 못하는 학생하고 비교하진 않잖아요. 비슷한 자기하고 경쟁했던 학생들끼리 성적을 비교하니까 이 친구는 예를 들어 90, 뭐 어려웠지만 90점을 받아서 뭐 반에서 1등인데 나도 지난번에 1등 했는데 이번에는 좀 어려웠는데 잘 안 풀려가지고 뭔가 시험 치다가 막혀가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80점을 받았다. 그래 기분 진짜 안 좋습니다. 그죠? 그래서 학교에서 이미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고 집에서 엄마가 괜찮다고 하지만 물론 괜찮다고 해준 거는 진짜 이건 중요한 칭찬. 이건 진짜 필요한 거예요. 어쨌든 기분이 별로 안 좋죠. 그죠? 그래서 엄마가 괜찮다 위로해 준 건 이건 진짜 칭찬받아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.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. 이게 핵심. 자, 학원에 오면 어떻게 돼? 학원에 오면 친구들끼리 또 비교당합니다. 다른 학교 친구들이 있으면 저 친구 나보다 실력이 평상시에 부족한데 막 100점 받았다고 95점 받았다고 하고 뭐 그죠? 선생님한테 막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시험지도 막 제출하고 그죠? 시험지 내라고 하면 잘 친 아이들이 가져옵니다. 시험 성적 떨어진 아이들은 시험지 제출 잘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또 이런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A 학생 시험지를 펼치니까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있고 뭐 틀렸지만 야 이거 수업시간 했잖아. 이거 수업시간 했는데 왜 틀렸어?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죠. 그러면 또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. 그죠? 선생님은 다 가르쳤었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다 했던 건데 왜 틀렸어?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별로 또 기분이 한 번 더 다운되죠. 이런 상황에서 학교, 학원, 집. 자, 이렇게 이해 당사자가 있으면 학교에서 이 장소가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은 내가 못 쳤을 때에 친구랑 비교해 보니까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아. 그죠? 학원에 와 보니까 이런 상황이 돼 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잘 쳤는데 그죠? 이번 중간고사 결과에도 그렇습니다. 이렇게 같은 반에 보면 학교가 달라서 이 친구는 잘 치고 이 친구는 좀 못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. 실력은 굉장히 좋은데 막 80점, 70점 받는 지난번엔 100점 받았는데 1학기 때는 이번에 80점, 70점 받은 학생들이 있거든요. 학원에 오면 비교당해서 그죠? 기분이 별로 안 좋아져요. 저 친구는 나보다 못하는데 시험이 쉬웠는데 어쨌든 100점을 받았으니까 점수상으로 내가 좀 눌리는 기분이 든다 이거죠.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. 근데 만약에 만약에 선생님이 집에서 학원으로 전화를 해서 또 이렇게 말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. 선생님 시험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선생님 이 시험지 보시니까 어떤가요? 난이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선생님이 분석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. 학생들은 어려웠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이 한 문제 한 문제를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.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펼쳐놓고 45분 동안 50분 동안 이렇게 막 시험 치듯이 풀지 않고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그러다 보면 그 문제는 우리가 했었던 문제집에서 대부분 한 번씩 했었어요. 조금 어렵긴 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생각하기에 다 배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죠? 그러면서 야 이거 다 학원에서 했었던 문제잖아. 그러면서 애한테 안 좋은 잔소리를 하게 되면 여기도 또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.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 시험을 치고 나서 본인이 시험 못 친 것 때문에 본인도 기분이 디프레스 돼 있는데 그 어느 한 곳도 사실은 위로받은 것이 없어요. 적어도 제 생각은 집에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. 어차피 시험은 끝났잖아요. 아이가 공부하는 그 과정을 대충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다면, 그죠? 혹은 과정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시험이 끝난 직후에는 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. 대부분 학생들은 공부를 안 했어도 시험 잘 치고 싶은 욕구는 있어요. 또 시험 며칠 동안, 그죠? 시험 한 달, 두 달 동안, 시험 치기 전 한 달, 두 달 동안 열심히 하진 않았어도 적어도 시험 치는 기간 동안은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, 그러면 위로받아야 된다 이거죠. 괜찮다.
못 쳤어도 괜찮다. 다음에 더 잘해보자. 이게 필요한 겁니다. 혹은 진짜 열심히 한 걸 안다면 너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했잖아. 괜찮아. 엄마는 성적은 괜찮아. 네가 열심히 한 거 다 알아. 그러니까 성적 뭐 70점, 60점 받은 거 괜찮아. 응? 다음에 잘하면 또 올라갈 거야.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. 학원에서도 사실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뭐 수업은 없지만 요즘은 학생들이 가끔 그래요. 제가 이제 시험 점수를 다른 우리 담당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반에 들어가서 궁금하니까 저도 이렇게 시험 점수를 묻는단 말이에요. 그러면 선생님 죄송해요 이런 말 저한테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야, 왜 나한테 죄송하냐? 시험 못 친 것 때문에 왜 학원 선생님한테 죄송하냐? 나한테 죄송하냐? 나는 네 시험 점수가 못 친 거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미안하지만 하나도 아프지 않다. 너네들이 혹시 죄송한 마음이 든다면 다음에 열심히 다음 시험을 더 잘 칠 수 있게 노력하면 되는 거고, 진짜 죄송한 마음이 드는 그 대상은 내가 아니라 너네 부모님한테 그런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한다.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나 나한테 죄송하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앞으로.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면 되고, 그런 마음은 너네들 부모님한테 가져라 이렇게 말해주는데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죠.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. 아이는 시험 직후에 혹은 성적표 받은 날, 아빠한테 보여준 날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시험 점수가 나왔으면 적어도 집에서는 좀 위로받아야 한다. 칭찬은 못 해줘도 너무 꾸짖지는 말자는 거죠. 그 학교, 학원, 집 어느 곳에서도 어떤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 학생이 어떻게 다음 시험에 더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? 최소한 학교, 학원에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, 이번 시험을 좀 망쳤지만 괜찮다 이런 시그널을, 이런 위로의 말을 받을 수 없다면 최소한 집에서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아이도 힘든데 그걸 좀 빨리 회복하고 또 다음 시험에 잘 준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. 혹은 그런 방향으로 아이가 조금씩 변해 나갈 수 있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 성적표가 나오거나 다음 주에 성적표가 나올 텐데 성적표 받아 보시고 또 아이 불러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대학 어떻게 갈래 이런 말씀 하실 필요도 없고, 그죠? 그냥 수고했다. 다음에 좀 더 노력해 보자.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학생한테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수학 화이팅!